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우리가 분석 작업 전에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값을 찾음으로써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잘못 입력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값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류 값이고 하나는 이상 값이라고 부릅니다. 오류 값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구자가 정해놓은 응답 범주 이외의 숫자를 입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성별을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그때는 오류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값이란 평균에서 너무 동떨어진 값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 평균을 만들어내는 값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값, 이상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자료를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원래는 상당히 우리가 설문지를 많이 했을 때 많은 자료를 갖고 하겠지만 지금 연습 차원에서 8개의 설문 데이터를 입력을 한 내용만 갖고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 X1이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X2가 몸무게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잠시만요. 데이터 보기에서 변수 보기를 하겠습니다. 변수 보기에서 각 변수에 대해서 그 값을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1 남자 2 여자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설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x1 변수 같은 경우에는 리커트 5점 척도라고 이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1 전혀 좋지 않다부터 5 아주 좋다까지 이렇게 변수값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x2 변수는 이거는 이제 몸무게라서 응답 범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변수값 설명에 따로 없는 겁니다. 자, 성별과 x1 변수 같은 경우에는 결처값을 그냥 9로 정했습니다. 몸무게 x2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몸무게는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결처값을 세 자리나 이제 네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보기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일단 자료가 작아서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7번 피험자의 성별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으로 되어 있는 이 3이 오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젠더의 성별의 8번 피험자의 성별의 또 값이 9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성별을 입력 안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1 변수에서 7번 피험자가 6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x1 변수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5점 리커트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류값과 이상값 중에 어떤 값이다? 응답 범주 이하의 값이니 오류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x2 변수는 에서 지금 쭉 내려와다 보면 지금 150이라는 상당히 큰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마 이거는 평균에서
이제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값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이상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999는 8번 피험자의 몸무게가 입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정답을 알아본 거고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 메뉴를 이용해서 이상값과 오류값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방법은 분석 메뉴로 가서 기술 통계량으로 갑니다. 그 다음 빈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자, 최초에 열면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값과 오류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성별을 보냅니다. 성별 변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건강 X1 변수, X2 변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량을 클릭을 합니다. 평균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 경향에서 평균을 클릭을 해주시고 3포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평균값과 3포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누릅니다. 자, 여기 빈도표 출력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체크가 이렇게 없다면 체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량으로 해서 성별의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별의 평균이 1.71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성별은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목척도에서 중요하게 볼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성별을 우리가 남자 1, 여자 2로 입력을 했다면 최소값은 1로 나타내야 되고 최대값은 2로 나타내야 됩니다. 2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3으로 나타났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오류값에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X1 변수를 볼게요. 평균이 3.57로 나타났는데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을 봤을 때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6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확인했듯이 최대값은 5까지만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리커트 5점 척도라서 이것도 이제 오류값에 문제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X2 변수의 평균이 77이고 나왔고 최소값이 60이고 최대값이 160으로 나왔습니다. 자, 최대값이 150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150만 봤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게 과연 문제일까? 별 그런 의심이 안 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균 뭐 사람들의 몸무게를 생각한다면 150은 당연히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가는 무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이상값일까라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성별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성별 변수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1, 2, 1의 남자, 2의 여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 옆에 변수값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값은 나타났는데 그 값과 이제 빈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변수값 설명이 없는 경우
그때 그 값은 바로 오류 값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값 설명을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수준도 볼게요. 건강 수준도 1, 3, 4, 5는 이제 변수값 설명이 있는데 6이 있는데 그 6 옆에 변수값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류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x2 변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몸무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 척도거든요. 자,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값 설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60 옆에 따로 변수값 설명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60 하고 60이 1명, 65가 3명, 66이 1명, 68이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이 1명. 자, 우리가 이 빈도를 일단은 좀 봐야 되거든요. 빈도가 대부분이 60을 위주로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빈도가 많이 모여 있는 값이 바로 그 값에 가깝게 평균이 나타나야 되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위에서 다시 보는데 몸무게가 지금 평균이 77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 빈도를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값, 즉 150, 이거를 이상값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상값을 함께 포함시켜서 분석을 할지 제거를 해서 분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척값이 성별의 결척값이 하나 있고 건강수준에 하나 있고 몸무게에 999로 표시한 결척값이 하나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오류값과 이상값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을 찾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원래 그 데이터 보기 창으로 돌아가서 자, 일단은 젠더 변수에서 우리가 3이라는 오류값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젠더에서 클릭을 해서 젠더 변수 쪽에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해놓고 이 망원경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찾기라는 글자가 뜨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줘요. 자, 여기에 일단 찾기에 아까 오류값이 3이라서 그 3이라는 숫자를 찾습니다. 찾아서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3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7번 피험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지금 오류값을 정확한 값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되고 만약에 못 바꾼다면 이 7번 피험자를 이제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었다고 정확한 성별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렇게 여기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1 변수에서 오류값 6을 다시 찾습니다. 자, 찾기 및 바꾸기에서 찾기에다가 6을 적어주고 다음 찾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7번 피험자에서 또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값이 3이라고 가정을 하고 3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 변수에 가서 우리는 이제 이상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상값은 찾기 및 바꾸기에서 150이라고 치고 입력을 하고 다음 찾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표시가 이 150을 위 있는 곳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이제 7번 피험자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상값이 있다면 이상값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분석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이제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도 분석 메뉴를 이용하여 분석 작업 전에
자료에서 2, 3값과 5, 6값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